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의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10년 한국테크학회 학술대회에서 키노트를, 그것도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키노트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담당한 부분은 이제 루아텍 엔진 위에서 작동하는 한국어를 조판할 수 있는 매크로, 루아텍 KO라고 하는, 루아텍 코어라고 읽어도 좋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화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루아텍 KO라고 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을 소개해드리고, 약간의 루아텍 KO가 구현하고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울 법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루아텍을 엔진으로 채택을 했느냐? 여기 제가 제목으로, 이 슬라이드의 제목으로 동극의 조판 엔진이라고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놨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루아텍도, 어떤 프로그램도 완벽한 프로그램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나 이 루아텍이라고 하는 새로운 엔진이 제공할 수 있는, 한국어 조판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거의 무제한적인 그런 확장 가능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기존의 다른 엔진들을 가지고서 부딪혔던 한계들, 그 한계들이 여러분들이 일반 사용자들은 쉽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매크로를 만드는 매크로 라이터들한테는 그 한계들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한계들을 거의 완벽하게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진환 교수께서 첫 번째 렉처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루아 코드를 가지고서 루아텍은 엔진 그 내부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전부 다 이 매크로 작성자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엔진들이 가지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밑에 example을 하나 써봤는데, 이게 오후에 GTKO를 가지고서 이것하고 거의 똑같은 텍스트를 한번 조판한 것을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GTKO로 조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이 빨간색으로 이제 텍스트를 색깔을 입혀봤습니다. 색깔 입히면은 이 빨간색이 영어로 되어 있죠. 영문자고 그 뒤에 한글이옵니다. 영문자고 그 뒤에 한글이오면은 약간의 그 스페이스를, 공백을 띄워주는 기능들을 예전에 PDF 텍 위에서 돌아가는 코텍이라든지 또는 루아텍 KO도 그렇고 GTEK KO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GTEK이나 PDF 텍, 과거의 엔진들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색깔이 오고 그 다음에 한글이 왔을 때 영어와 한글이니까 약간의 간격을 벌려주는 것이 보기 좋은데, 그것이 매크로 레벨에서 거의 사용자가 일일이 손으로서 거기다가 일일이 명령을 넣어주지 않는 한은 구현하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인데, 근데 저는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고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색깔이 없는 것과 색깔이 있는 것의 간격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루아텍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루아텍 KO는 좀 전에 조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메모리 용량을 요구를 하는, 아직까지 개발 초기 단계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폰트 크기가 굉장히 큰 폰트 하나가 수십 메가짜리도 있죠. 이런 것들은 메모리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GTEK 같으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폰트 스펙이라는 훌륭한 패키지가 있어서 편리하게 글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루아텍 쪽은 그런 것이 개발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아텍 KO는 지금 소개만 해드리는 것이지 아직까지 생산 라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의 초점도 루아텍 KO는 잠깐 소개만 하고 핵심은 G텍에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아텍 KO를 어떻게 로드하느냐. 뭐 레이텍 포맷이죠. 레이텍 포맷을 이용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시듯이 use 패키지 루아텍 KO라는 명령으로, 플레인텍 포맷을 이용할 때는 그냥 input 루아텍 KO로 로드를 하시면 되겠고, 패키지를 이제 이 레이텍 포맷을 이용할 때 패키지 옵션을 몇 가지 줄 수가 있습니다. EUCKR 옵션, use 패키지 루아텍 KO 하기 전에 이제 괄호 해가지고 EUCKR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입력 인코딩, 그러니까 텍 파일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입력의 텍스트 인코딩이 EUCKR이거나 혹은 CP949인 것을 그대로 잘 인식을 해서 조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잠깐 이제 녹색 마크로 해놓은 것은, 윈도우는 파일 이름이 전부 다 한글 윈도우의 경우는 전부 한글로 이 파일 이름을 쓰게 되면 글꼴 이름도 그렇고 그림 파일 이름도 그렇고 텍 파일 이름도 그렇고 한글로 쓰게 되면 인코딩이 파일 이름의 인코딩, 텍스트 인코딩이 아니고 파일 이름 인코딩이 CP949로 인코드 됩니다. 자, 그것을 루아텍 KO는 한글 윈도우에서 돌아갈 때는 자동으로 한글 파일 이름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루아텍이 제공하는 그 콜백 기능, 여러 가지 콜백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사실은 더 느려요. 리눅스나 혹은 맥에서는 그래도 좀 참을만 한데 윈도우에서는 더 늦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즈 패키지 루아텍 KO 할 때 줄 수 있는 옵션이 한글, 한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은 뭐 익숙하실 겁니다. 글꼴을 어떻게 불러드리느냐. G텍 방식을 약간 흉내를 냈는데, 이것을 좀 일레보레이트 해가지고 G텍의 폰트 스펙이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뭐 그쪽은 잘 모르고 또 여기에 열심히 정력을 쏟아봤자 조만간 한 2, 3년 내로 더 훌륭한, 제가 이거 인터페이스 열심히 만들어 놔봤자 더 훌륭한 다른 루아텍에서 폰트를 불러드리는 폰트 스펙 이상의 그런 훌륭한 패키지들이 서양에서든 뭐 다른 우리나라에서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저는 아주 나이브한 그런 인터페이스만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G텍에 비해서 글꼴을 지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뭐 별로 쓰는 사람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지금 만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폰트, 그러니까 로만 패밀리죠. 세리프체를 불러드릴 때, 영문 세리프체를 불러드릴 때 set main font라는 명령을 이용을 하고, 맨 끝에가 이제 아규먼트죠. 메인 폰트의 맨 끝에 아규먼트, 여기에 일반 세리프체를 여기다 지정을 하시면 되고, 옵션을 4개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볼드체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탈릭, 세 번째는 슬랜트 모양, 마지막 네 번째는 작은 대문자, 스몰 캐피털 폰트를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은 다 생략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인 폰트 해놓고 나눔 명조라고 하는 폰트를 주된 메인 폰트로 이용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나눔 명조를 아규먼트로 주고 옵션을 4개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 나눔 명조를 로드할 때 사용될 피처들, 특히 오픈 타입 피처들을 지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방금 보신 이런 방식의 메인 폰트, 볼드, 이탈릭, 슬랜트, 스몰 캡스, 로말 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글꼴을 지시할 수 있는 명령들이 이렇게
루아텍 KO에서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산스, 모노, 무슨 말인지 직감적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는 메인 한글 폰, 산스 한글 폰 이런 식으로 한자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일본어나 중국어도 또 폰트를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어, 중국어 폰트를 지시하는 방식은 직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과 전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외에도 또 프리앰블에서 지시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문서를 쓰다 보면은 중간에 이 부분만은 특별하게 다른 폰트로 찍고 싶다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 라틴 폰트인 경우에는 애드혹 라틴 폰트라는 명령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JK 폰트인 경우에는 애독 한글 폰트나 애독 CJK 폰트, 결국 같은 명령인데요. 이렇게 명령을 주고 아규먼트를 하나 주고 옵션 하나 주고, 이 경우에는 CJK 애독 한글 폰트 같은 명령에는 옵션을 하나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본으로 나눔 고딕으로 한글은 인쇄를 하되, 나눔 고딕 폰트 여러분들 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자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눔 고딕에 없는 글자들, 한자와 같은 것은 언더둠에서 찍어라 라고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디폴트 피처 같은 거 이거 보셨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꼴에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지텍의 경우에 폰트 스펙 패키지에 따라서 거기 여러 가지 오픈 타입 그 고급 피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폰트 스펙은 레이텍 포맷을 이용한 스타일 파일이고요. 원래 지텍의 엔진 그 자체는 바로 이런 방식, 오픈 타입 피처를 이렇게 플러스 오픈 타입 피처 이름을 주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루아텍 KO 또는 루아텍 쪽에서도 그 정도 플레인텍 방식의 오픈 타입 피처 지정 정도의 기능만을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 메인 폰트하고 글꼴 파일 이름을 적고 디폴트 피처는 미리 정의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추가해서 discretionary ligature라고 하는 dlig라고 하는 피처를 또 추가하고, 또 피나라고 하는 ligature를 이것도 이거는 이제 ligature는 아니고 어쨌든 오픈 타입 context substitution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입니다만은, 이것을 추가를 해서 그 폰트를 이용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 들어가는 것, 잠깐 이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명령들을 설명을 하자면, 디폴트 피처는 기본적인 리거처. 이럴테면은 이제 F와 I가 연달아 왔을 때 FI가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로 찍히거든요. 또 가장 기본적인 커닝, A 다음에 V자가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찍으면 A와 V가 상당히 벌어져 보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커닝을 줘서 줄이는 그 간격을, 글자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그런 기능. 이것은 어떤 그 서양 글꼴에도 아주 옛날 글꼴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 명령이 디폴트 피처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이탈릭 피처는 이거 플러스 ITLC라고 하는 그 이탈릭 코렉션, 옆으로 누운 글자들 있죠. 이탈릭 글자들 다음에 바로 세운 글자들이 올 때 간격을 조금 벌려주지 않으면은 너무 붙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오픈 타입 피처는 아니고요. 루아텍 플레인에서, 루아텍 KO와 플레인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고, 그리고 스몰 캡스는 디폴트에다가 SMCP라고 해서 역시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글꼴 대체 피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set 메인 폰트에서 그 글꼴을 부를 때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컬론하고 써붙이면은 오픈 타입 피처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였고, 여기서부터 한글에 관련되는 접한 명령들을 몇 가지 옵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글과 한글 사이에
글자 간격 문제입니다. 한글 글꼴들이 좀 그냥 찍으면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공백이 벙 떠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글자 간격을 좁히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늘리고 싶다, 오히려 벌리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글꼴 옵션으로 인터 한글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숫자 값을 적당한 값을 주게 됩니다. 이 숫자 값은 1000인 경우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찍는 거예요. 1000인 경우에. 그리고 1000보다 작아지면은 마이너스 자간이 들어갑니다. 1000보다 커지면은 플러스 자간이, 그러니까 간격이 오히려 벌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했느냐? 마이너스 0. 몇,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은 그 현재 루아텍 KO가 작동하는 그 기반이 한스 하겐, 아까 첫 번째 그 렉처에서 이름을 몇 번 들으셨죠. 한스 하겐이라는 분이 루아텍 엔진을 위해서 작성해 놓은 그것도 일종의 매크로죠. 매크로를 이용하는데 그 매크로가 마이너스 기호라든지 소수점 기호를 이거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일반 영문자나 혹은 숫자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금 헷갈리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터 한글 950, 950이라고 주면은 마이너스 자간이 주어진다. 어느 정도 마이너스 자간이 주어지느냐? 0.05em. 그러니까 글자 하나의 20분의 1 정도 크기만큼 마이너스 자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example에 보시면은 위에 문단은 그냥 그대로 찍은 거, 이거 없이, 인터 한글 옵션 없이 그대로 식자한 것이고, 아래쪽은 인터 한글 950, 950을 마이너스 자간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나눔 명조인데요. 끝에 줄바꿈이 달라졌죠. 애자가 원래 여기 오던 건데, 위에 줄에 갖다 붙었습니다. 자, 이런 마이너스 자간을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용자가 한글과 한글 사이의 자간을 저런 식으로 폰트에 옵션을 줘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문자와 한글이 맞붙어 왔을 때, 이어져 왔을 때 역시 그 사이에 공백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숫자도 역시 똑같은 뜻입니다. 1000일 때 그대로 찍고 100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00보다 크면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옵션 없이 그대로 찍은 것이고 밑에가 인터 라틴 CJK 1150 이게 1000보다 크기 때문에 공백을 오히려 띄워준 거예요. 플러스 자간을 넣어준 겁니다. 0.15em 정도의 플러스 자간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수익하고 괄호 사이에 여기는 옵션이 없이 그대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좀 좁아 보이죠. 대신에 아래는 수익하고 괄호 사이에 약간의 그 벌어진 공백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손실과 프로스펙티브의 괄호 사이에 여기도 약간 벌어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로스 괄호 닫고 을 사이에 로스 괄호 닫고 을 사이에 공백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약간 미세하지만 느끼실 수, 이걸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글 바로 다음에 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같은 것이 왔을 때 이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한글과 베이스라인이 서로 위치가 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펑트 레이즈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역시 이제 이렇게 숫자를 주는데 1000일 경우에는 아무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찍히는 것이고 1000보다 크면은 이제 그 위로 원래 위치보다 마침표 같은 것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1000보다 작으면 밑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900을 줬으니까 이 위에는 조작하지 않은 것이고 밑에 거는 900을 줘서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보다 여기가 마침표가 많이 내려가 있죠. 물음표도 많이 내려가 있고 마찬가지 느낌표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히려 보기 좋은데 일부러 이 기능을 설명을 하느라고 보기 싫게 끌어내렸더니 이게 한글보다 훨씬 밑에 조판되어 있는 것을 보기 안 좋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의 새로 위치인데요. 한글하고 영문을 같이 섞어 쓰다 보면은 한글과 영문 사이에
이 세로 위치 베이스라인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메인 한글 폰트하고 한글 폰트를 나눔 명조로 지정하고 캐릭터 레이즈 옵션을 주고 900을 줬어요. 900을 줬다는 말은 1000일 경우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역시 900이니까 밑으로 한글을 0.12m만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한글 글자 올 때마다 전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가 아무런 옵션 없이 식자한 것이죠. 수익, 프로스펙티브 게인. 뭔가 좀 약간 한글이 위로 올라붙고 영문자는 밑으로 끌어내려진 것 같은,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잘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예민하신 분은 여기도 손실, 뭔가 한글은 위로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옵션을 900을 줬습니다. 값을. 그랬더니 수익, 뭐 이거보다 좀 적은 값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900을 줬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 베이스라인이 비교적 일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의 수직 위치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영문자와 대비해서 한글의 글자 크기를 영문자보다 한글이 경우에 따라 작아 보인다든지, 영문자보다 한글이 오히려 너무 커 보인다든지, 글자가 그랬을 때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즈 스케일 옵션을 폰트 옵션으로 주게 됩니다. 950을 줬다는 말은 95%, 그러니까 100% 1000을 주면은 그대로 폰트에 들어가 있는 크기 그대로 찍히는데, 950은 5%만큼 그 한글의 모든 글자 크기를 줄인 게 되죠. 95%로 찍는 것이니까 위에가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것이고, 밑에가 이 옵션을 준 겁니다. 5% 글자 크기를 작게 만든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문보다 한글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런 옵션을 주면 돼요. 줬더니 확실히 위에보다 한글이 약간 작아졌죠. 뭐 언뜻 보면 모르겠지만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 달라졌습니다. 개자가 위로 올라붙었죠. 자, 그리고 한글에는 이 기울인 글자 꼴들이 폰트가 만들어져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경우에 따라서는 글자의 장평을 조절한다고 하죠. 가로로 늘린다든지, 가로로 이제 좁힌다든지, 이렇게 장평을 조절하는, 또 한글을 옆으로 기울이는 사체, 슬랜트, 이게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크 슬랜트라고 하는 옵션을 역시 줄 수가 있고, 200을 주게 되면은 이제 한글 글자 높이의 그 0.2 정도만큼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식자를 하게 되고, 페이크 익스텐드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900을 주게 되면은 글자 폭을 줄이는 게 되죠. 1000이면은 정상 그대로 찍고, 1000보다 작은 숫자는 글자 폭을 줄여나가요. 1000보다 큰 숫자는 글자 폭을 옆으로, 글자의 그 위스죠, 너비를 옆으로 늘려나갑니다. 장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example 보시면은 이게, 여기는 이제 페이크 슬랜트 옵션을 준 겁니다. 200을 줬습니다. 한글 할 때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옆으로 약간 누웠죠. 200을 주니까 이 정도 누웠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다음에 똑바로 선 괄호가 왔습니다. 괄호가 똑바로 섰죠. upright로. 그랬을 때 자동으로 루아텍 KO는 자동으로 이거 페이크 슬랜트 200만 주면은 다른 옵션 더 안 줘도 자동으로 이탈릭 코렉션을 집어넣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글의 기역 맨 끝에 이 기역 꼭대기하고 이 닫는 괄호의 꼭대기가 서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보기 싫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얘는 이 위에 줄이 이 옵션, 페이크 익스텐드 옵션 없이 식자를 한 것이고, 밑에 거는 900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글자 폭보다 10%를 줄인 거죠.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10%면은. 그랬더니 이렇게 굉장히 좁게, 글자 폭들이 좁게 식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 페이크 슬랜트와 페이크 익스텐드 기능은 지금 현재 텍라이브 2009, 작년 말에 릴리스된 텍라이브 2009에는 루아텍 엔진의 버전이
0.46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0.46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은 되기는 됩니다만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루아텍 KO에서.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 장차 2010년이 되면은 그 텍라이브 2010이 나오겠죠. 거기에는 이제 엔진 버전이 0.5나 혹은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이 개발된 루아텍 엔진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의 이 페이크 슬랜트나 페이크 익스텐드는 마음껏 이용하셔도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엔진 자체에서 이 기능을 0.5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텍은 원래 옛날부터 됐었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 조판과 관련되는 뭐 간격이라든지 한글의 글자 크기라든지 한글의 세로 위치라든지 이런 조금 아주 미세한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는 루아텍 KO가 확장해낸 몇 가지 기능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PDF 텍 상에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이전 렉처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이제 글자를 판면 바깥으로 약간 끄집어낸다든지 또는 이제 글자들 사이에 그 글꼴의 폭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 아주 가지런하게 보기 좋은 조판을 이루어내는 이런 HG 피처라고 하는 HG는 헤르만 자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서양의 그 글꼴 디자이너가 이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HG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보통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가 루아텍에서 지원이 됩니다. 당연히 PDF텍에서 구현이 됐었고 이 PDF텍을 루아텍이 개성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를 구현을 하느냐 이렇게 옵션을 줍니다. 글꼴 옵션으로서 플러스 마이크로 타입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글꼴에 한해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그러니까 글자가 이 판면 바깥으로 약간 내밀어지는 것 또는 글자의 폭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함으로써 보기 좋은 가지런한 그런 문서를 조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enable micro type이라는 명령을 한 번 더 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면 됩니다. 원래 이제 루아텍 KO 한 몇 달 전까지는 모든 폰트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제 세리프체와 산 세리프체에 대해서 마이크로 타입 기능이 옵션 안 주더라도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것을 사용자가 옵션을 주고 이 enable micro type 명령을 줘야만 작동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안 그래도 이 많은 메모리와 빠른 CPU 속도를 요구하는데 이것까지 자동으로 기본으로 로드 되다 보니까 메모리를 더 많이 요구해서 또 속도도 더 느려지고 해서 이것을 사용자가 이 명령을 줘야만 작동하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게 또 전통적으로 그래 왔죠. PDF 텍에서도 마이크로 타입 패키지 얹고 뭐 몇 가지 명령을 줘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disable micro type 명령을 주게 되면은 마이크로 타입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매크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 마이크로 타입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른바 그 hanging punctuations라고 하는 그래서 마침표나 쉼표 그리고 동그라미 마침표 있죠. 고리점 그리고 이렇게 모점 쉼표 한자식 쉼표죠. 이것을 판면 바깥으로 완전히 끄집어내서 한글의 오른쪽 그 글자의 세로 줄기들이 일직선상에 유지되도록 조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마이크로 타입 좀 전에 설명한 그 마이크로 타입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enable micro type이라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이크로 타입 우리 직전에 본 이 슬라이드의 명령만 주면은 이 마침표나 쉼표 같은 것이 약간 오른쪽으로 내밀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내밀어지진 않아요.
그게 이제 원래 서양에서 만든 것이라서 서양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폰트 옵션을 주게 되면은 마침표, 쉼표 같은 것을 100% 폭이 없는 글자로, 이 글자, 그 판면 오른쪽에 걸렸을 때는 폭이 없는 글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은, 자, 이것이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은 것이고, 아래쪽은 한 펑트 옵션을 주고, Enable Micro Type을 선언을 해 준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세로 줄기들이 전일치하지 않죠. 궁전 이다의 세로 줄기, 골풀 이의 세로 줄기, 갓다의 세로 줄기가 서로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이렇게 옵션을 주게 되면은, 다의 세로 줄기들이 전부 일직선상에 가지런히 정렬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죠? 자, 이것을 또, 이것이 더 멋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옵션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G택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오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G택에서는 이게 마이크로 타입 기능 자체가 G택 엔진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G택 엔진은 이게 되지 않는다는 점. 구현을 하려고 해도 매크로 레벨에서 아주 억지로 구현을 해서 그 아주 불완전하게밖에 구현을 못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의 루아텍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루비입니다. 루비는 일본어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불경 같은 거를 이제 인쇄하다 보면 써야 할 때가 있는데요. 루비는 바로 이런 거죠. 본문의 글자 위에다가 아주 작은 글자들로서 이것에 음독을 단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경우, 또는 해설을 약간 단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쓰이는데, 자, 이 루비 패키지라는 것이 그 독일의 베르너 램버거 씨가 CJK 패키지의 하나의 스타일 파일로 제공을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본격적인 그 루비 조판에 쓰이기에. 그래서 이 루아텍 KO를 로드에서 쓰실 분들은 루비 패키지를 부르지 마십시오.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우수한 기능이 이미 루아텍 KO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루비 노 오버랩을 선언을, 이건 옵션인데요. 이거 선언 안 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좀 이따 얘기하고. 루비 명령을 주고 본문에 쓰이는 글자, 루비 글자를 이렇게 루비, 고객, 클라이언트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찍힙니다. 이용 허락, 라이센스 위에다 찍히죠. 기존의 루비 패키지가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루비 패키지에서는 이런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용 허락이라는 이 박스의 폭을 계산을 해서 루비의 폭도 계산을 해서 루비의 글자들을 적절하게 공백을 벌려주어서 이 밑에 본문 박스, 이용 허락이라는 박스의 글자 폭에 맞게 적절히 벌려주는, 그래서 보기 좋게 식자를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클라이언트죠. 이 경우에는 루비 글자가 훨씬 더 넓어요. 밑에 고객보다. 그럴 경우에는 밑에 본문 글자를 적절히 벌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아주 고급 타이포그래피 기능도 루아텍 KO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루비 노 오버랩을 선언하면은 이 가짜가 이 루비 박스가 루비 박스가 더 길죠. 끝나는 뒤에 이 식자가 되고,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노가 없는 루비 오버랩이 기본 값인데요. 그 경우에는 이 가짜가 객자 뒤에 바로, 고객 뒤에 바로 붙어버리는, 상세한 것은 이제 루아텍 KO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세로로도, 버티컬 환경을 이용해서 세로로도 식자를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루비들이 제대로 보기 좋게 식자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 패키지 부르지 말고 바로 루비 명령을 마음껏 쓰시면 되겠습니다. 율렘 패키지도 부르지 마십시오. 율렘 패키지가 루아텍 KO하고는 궁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렘 패키지 부르지 말고 바로 필요한 명령들, uline, uwave, uline, sout, xout 같은 기존의 율렘 패키지가 제공하던 모든 명령들을 루아텍 KO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uline 명령을 써서 밑줄이 멋있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율렘 패키지를 쓰면은
이게 각 글자마다 밑줄을 따로 긋기 때문에 사실 잘 보면은 밑줄끼리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백이 띄어지지 않도록. 이게 보기가 싫죠. 근데 루아텍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밑줄 같은 거 구현할 수가 있어요. 콜백, 포스트 라인 브레이크 콜백. 이미 라인 브레이크 끝난 다음에 콜백을 또 불러서 밑줄을 그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만에 쭉 긋습니다. 따로따로 긋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줄 끝나면 여기서 또 남은 부분을 또 긋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밑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밖에 확장기는 여기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확장기는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KO택이라든지 과거의 다른 택 엔진 가지고서 구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의 완벽하게 루아텍에서는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화 글자가 문단을 적는데 뭐뭐 했습니다. 다자가 이 줄 맨 앞에 와서 그만 문단이 끝나버리는, 패러그래프가 끝나버리는, 그래서 공백이 굉장히 그 뒤에 빈 공백이 많이 남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 고화 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거의 100% 회피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아무런 옵션 필요 없고 그냥 쓰시면은 고화 글자 생기지 않습니다. 보트앰프라고 하는 명령을 줘서 이렇게 드러낸 표를 위에 점을 찍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역시 GTEC이나 PDF텍 가지고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깔끔하게 구현이 됩니다. 오후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고요. 엔필립, 비긴 엔필립, 엔드 엔필립이라고 하는 환경을 이용해서 메타포스트 코드를 바로 텍 소스 속에 직접 삽입해서 원하는 그래픽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로 명령행에서 무슨 명령을 치고 하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루비 하면서 세로로 접한다는 거 보여드렸죠. 이게 버티컬 환경 이용하는 것인데 버티컬 환경을 이용해서 세로 쓰기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재패니즈 환경, 비긴 재패니즈, 엔드 재패니즈 또는 비긴 차이니즈, 엔드 차이니즈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어나 일본어 또는 우리나라의 고문헌, 옛날 고문헌 조판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 안에서 한글과 같은 것을 원래는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 GTEC-KO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루아텍-KO 역시 수식 안에 한글을 그대로 직접 쓸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거 GTEC-KO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동조사, 그림 번호라든지 표 번호를 레퍼런스 한 다음에 그 뒤에 조사, 을 이런 거 붙일 때 조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말은. 그런데 이것이 루아텍-KO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100%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GTEC이라든지 PDF텍은 100% 완벽한 동작이 불가능한데 루아텍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밖에 확장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명령행에서 택독 루아텍-KO를 하시면은 루아텍-KO에 관한 매뉴얼을 PDF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